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원내 과반은 물론 압승을 예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결정됐습니다. 여당 현역 의원들이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강원 영동 지역에서 3선에 성공한 이양수 의원과 이철규 의원을 만나서 앞으로의 의정 활동 방향과 주요 공약에 대한 실천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이나 연속해서 저에게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릉 시민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속초 인제 고성양양 지역구 이양수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의원님 일단 반갑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이번 총선에 당선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당선 이후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근황 어떠십니까? 원래 당선되면은 지역의 그 감사 인사, 당선 인사를 좀 많이 다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어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서 선거 끝나자마자 당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좀 서울에 와서 계속해서 야당하고 협상을 하고 각 상임위별로 법안들 챙기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지역민들에게 당선 소감을 비롯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뭐 영국이나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온 사람도 못 되고 또 뭐 큰 부를 이룬 사람도 아니고 뭐 고위직 장차관을 역임한 사람도 아닌데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8년 전에 국회의원 만들어 주시고 또 연거푸 3번을 이렇게 국회의원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당선돼서 이제 3선이 됐습니다만 뭐 중진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초선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 많이 다니면서 민심 많이 듣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설악권 주민들의 삶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초선의 마음가짐 강조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번의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특히 어떤 각오로 좀 임하셨는지 또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맨 처음 출마할 때의 속초 인제 고성 양양과 8년 뒤인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양양에 서피 비치도 생겼고요. 철도가 놓여진다는 소식도 있고 고속도로도 사업에 들어가고 근데 3선이 꼭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제가 3선이 돼서 예산을 많이 따오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확정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3선의 힘 그리고 중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반드시 3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었고 또 그런 저의 생각과 저의 목표를 지역 주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표를 많이 몰아주셔서 또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게 되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반드시 이 3선 임기 중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지역민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많이 만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당부들을 들으셨습니까? 일단 소상공인 분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계십니다. 뭐 전국적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듯이 저희 지역에도 많이 계신데
너무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을 가봐도 그렇고 어떤 가게나 상가를 가봐도 그렇고 다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다는 말씀하셔서 저는 의원으로서 경제를 살리는 것. 일단 첫 번째로는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될 것이고요. 특히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의 많은 사업들을 유치해서 경제를 활성화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농민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어민도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꾸 고령화되고 있고 고기도 잘 안 나고 농업 현실은 어려워지는데 정책적 지원이 없으니까 더 어려워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농민들, 어민들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도 높여서 지원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소상공인, 농민, 어민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저희 지역의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농민, 어민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번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누구이실까요? 두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한 분은 제가 인제에 갔을 때 그 공공근로 옷을 입고 그 공공사업을 하시는 분을 보셨는데 연세가 좀 있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100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00세 연세에도 공공근로 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분 좋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노후를 이렇게 바쁘게 또 남들을 위해 봉사하시면서 본인 삶도 챙기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우리 지역이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 남는 분은 비 오는 날 제가 사거리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되게 불쌍해 보였는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따뜻한 배지미를 가져와서 저한테 건네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속초여고의 정민주 학생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기특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뭔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줄 아는 이런 젊은 세대들 그들이 읽어가는 미래는 저는 반드시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미래가 저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어르신과 이 우리 학생이 제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예,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이 강원 영동 지역의 미래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전략으로 설악권의 중단 없는 전진을 내세우셨습니다. 유권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설악권의 중단 없는 전진, 어떤 현안들을 주로 강조하신 겁니까? 가장 큰 것은 서울 속초간 고속철도입니다. 서울 속초간 고속철도 사업이 맨 처음에 속초 시민들과 설악권 주민들의 그리고 강원도민들의 열망으로 이게 사업 확정이 됐는데 처음에 민자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국회의원 당선돼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것이 기본계획에서 4개의 공구로 나눠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8개로 쪼갰습니다. 왜냐하면 4개 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8개로 쪼개서 하는 것이 더 빨리 끝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지 보상까지 올해 다 끝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후년 예산을 뭐 5천억, 6천억씩 아주 많은 거액을 예산으로 확보해야지만 이게 제 기간에 사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중단 없는 설악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철도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제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산부터 고성까지 있는 동해선 철도 사업, 이것도 고속철도 사업인데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연결하는 이 사업에도 제가 충분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성에 고속도로 넣는 사업도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갖고 사업 확정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삼선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이 4년 동안 이것들을 전부 다 제대로 완공시키고 또 사업 확정시키고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설악권의 중단 없는 발전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단 없는 교통망 확보 또는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 강원 북부 지역에 또 다른 중요한 현안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규제 해결입니다. 강원 북부 지역은 사실 접경 지역이라서 군사적인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사 규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거기에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환경 규제도 많고요.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서 그런 규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중 삼중의 규제를 잘 해결해 가면서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존과 이용이 조화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보존만 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됩니다. 영토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잘 살면서 그것을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래서 강원 북부 지역에 여러 가지 규제들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제하면서도 자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정책을 잘 구사해야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2석, 국민의힘 6석을 얻었는데 전체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성적표가 좀 저조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 혹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 민심의 회초리를 세게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못 읽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맞다고 국민들한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그 국민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설득을 해서 여당으로서 이번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호흡을 잘 맞출 생각으로 있습니다. 매번 민주당의 독주로 정부 여당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탓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추고 또 원내에서 야당을 잘 설득을 해서 또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잘 경청해서 많이 반영한다면 야당의 일방 독주도 막고 협의해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의원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독주도 좀 견제하면서 함께 소통하겠다. 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양수 의원의 1호 법안은 아마도 설악권 규제 해소 관련 법안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1호 법안이어서 갖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초선 때, 재선 때 1호 법안이 강원특별자치도법이었습니다. 근데 초선 때는 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그냥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선 때는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성안이 되고 이제 법을 통과가 돼 갖고 실현이 됐는데 아직 부족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설악권의 규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그 내용들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도 추가해야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앞으로 개정 작업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서 강원도에 맞는 규제 그리고 강원도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법으로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설악권의 규제를 많이 좀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강원특별자치도에 넣어서 그거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이제는 삼선 중진의 반열에 오르신 만큼 책임감도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4년간 이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라는 다짐과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잘것없는 저를 삼선에 당선시켜 주신 우리 설악권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제가 더 낮은 자세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 목소리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의 대표 선수로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데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도 조심스럽게 한 번 더 생각하고 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오히려 여야 협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 정책의 중요한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양수 참 잘 뽑았네 하는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잘못할 때는 언제든지 회초리 때려주시고 쓴소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역을 잘 이끌고 발전시키는 모습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좀 앉으시죠. 특집 당선인에게 듣는다. 두 번째로 모실 분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구에서 3선에 성공한 이철규 의원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철규입니다. 네, 먼저 지역민들에게 당선 소감,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동해 태백 삼척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선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부족한 저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유권자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나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지역 곳곳을 찾아뵈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지시는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자 구도라는 변수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선거 기간 중에 힘들었던 점 또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네, 선거는 늘 힘듭니다. 제가 선거 3번 치렀는데요. 이번에 3번째 이제 여당 후보로 선거를 치렀는데요. 여당은 또 좋을 것 같지만은 또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심판론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역구 내의 문제, 또 의원 후보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당과 또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그런 심판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환경에서 치르는 선거였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무소속, 네. 두 번째는 야당, 네. 세 번째는 여당 의원 신분으로서 하여튼 매번마다 좀 힘든 점이 있으셨다는 걸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사무총장, 공관위 인재영입위원장 등 그동안 요직을 두루 맡아오셨습니다. 책임감도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175석으로 거대 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걱정,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번 선거에서마저도 지난 21대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지금은 여소야대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야소여대죠. 이런 이 선거 결과가 도출된 데 대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당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이 좀 더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설득하는 모습, 또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국민들께는 그렇게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거대 의석을 줬다 해가지고 국민들께서 마음대로 해라라고 허용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거 직후기 때문에 의석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만감, 또 오만에 빠질 수 있겠는데요. 야당이요. 결코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어느 진영에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의석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치만이 살 길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협치라는 것이 야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 국민에게 도움되는 입법, 이런 것을 제대로 하라는 명령이시지 누가 적당히 사이좋게 하라는 것이 협치의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책 하나하나가, 법안 하나하나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아갈 때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그 정당은 아마 다음번에 매서운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4년 전에 우리는 야당이던 시절에 이렇게 지금보다 더 참패했습니다. 정권 교체 불가능할 것 같았죠. 근데 그 거대 의석을 가지고 독주한 여당은 결국은 5년 만에 정권을 내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이제 강원 영동 지역으로 좀 주제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장성광업소가 다가올 6월이면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이 폐광 지역 활성화 문제는 항상 숙제처럼 가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을 텐데요.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산업 환경의 변화가 폐광을 불러온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우선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고갈, 채광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 경쟁력의 이 저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석탄 산업을 우리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맞이해야 할 운명이지만 우리가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 석탄 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 또한 근대화, 현대화 시대에 엄청난 이 공헌을 해왔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아마 석탄 산업 없이는 불가능 또는 많이 늦어졌을 것이다. 당시 우리 석탄 산업에 종사했던 이 산업 역군들, 산업 전사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가능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아직도 터잡고 살고 있고 그분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석탄 산업 지대가 그냥 그대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 폐광 지역의 이 경제 회생 또 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난 지난 21대 1호 법안으로 제가 이 강원랜드의 영속적 존립이 가능케 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해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의 납부율도 대폭 상향시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인데요. 이 석탄 산업이 대한민국 현대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들의 산업 전사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했는지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우리 폐특법에다가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 사업을 가능케 하고 그들의 이 추모제 같은 것도 국가가 감당함으로써 과거의 이 산업이었지만 석탄 산업에 대한 재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광 지역은 버려지는 지역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필요한 대체 산업, 국민 대체 산업이라는 게 그냥 정부가 부담을 해서 누구에게 나눠주는 이런 식의 산업이 아니라 우리 폐광 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산업을 일으키고 이런 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태백의 경우 이런 광물 자원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또 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요즘 아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중립자 가속기 치료제, 치료시설 이런 것들을 유치하자고 결정을 하고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번 22대 때는 1호 법안으로 폐특법에 우리 도계 지역의 지정면시점, 내국인 지정면시점을 설치하는 이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 설득해서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원 고갈, 가격, 경쟁력 약화 이런 어쩔 수 없는 운명이긴 하지만 그간의 산업화에 관련된 이 폐광 지역의 역사적 의미 이런 걸 되살려봤을 때 존립과 회생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정부 국정과제에도 폐광 지역 활성화 관련된 사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 차고 야당을 설득해야 될 작업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관이 있으십니까? 네,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야당이 한다고 여당이 반대하고 여당이 한다고 야당이 반대한다면 그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21대 때 극심한 그때 당시는 야대죠. 여대 야소 상황에서 제가 소수당의 야당 의원이었지만은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서 우리 강원랜드의 형속적 전립이 가능케 하는 이런 폐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금도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정치입니다. 당시에는 20대 때 폐특법 개정안에 지정면세점을 이제 발의를 해서
산자위 전체 회의를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에도 야당이고 소수당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반대해가지고 통과시키지 못했는데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폐광 지역의 지정면 시점 설치를 국정과제 검토 사안으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정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표특법에 지정면 시점 설치 규정이 통과될 수 있게끔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겠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우리 폐광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것이 이제 산업화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산업화함으로써 일자리가 생기고 그분들이 폐광 지역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선거 때 공약을 드렸고요. 그런 공약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 정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고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이를 텐데 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되니 치열하게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폐광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을요. 그분들이 우리 어렸던 시절에 국민들의 생계비를 낮춰주기 위해서 지정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석탄 가격을 억눌러 놨지 않습니까? 그 광부들의 몫을 사실 국민들이 다 가진 거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때 당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게 돌려놓아야 할 부담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 폐광 지역의 지정면 시점이 들어가는 것이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국민들, 거기에 터잡고 살아가는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들로서 여기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존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에 거대 야당이 반대한다면 아마 저기 주민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폐광 지역 활성화 이건 정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는 3선의 중진으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 중요한 현안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4개 지역 중에 3개 지역에 걸쳐 있는 것이 폐광 지역의 회생입니다. 존립 문제입니다. 이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 또 존립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대체 산업으로 새로운 것이 이제 아까 중립자 가속기 암치료제 사업이라든가 또는 내국인 지정 면세점의 설치. 다음 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이죠. 이 관광산업. 강원랜드의 복합 리조트로서의 육성이죠. 또 이외에도 또 이 정선의 올림픽 문화유산인 가리왕산의 이 산림형 정원, 국가정원 사업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성사시켜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약속을 했습니다. 당장 지금 오늘도 강원랜드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보좌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 옆방에서 강원랜드에 가해지고 있는 온갖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강원랜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온갖 규제를 혁파하고 규모를 확대해서 우리 강원랜드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복합 리조트로 성장이 된다면 일자리도 2, 3천 명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또 이런 산업들이 경쟁력 있게 발전하려면 접근도도 좋아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서육축, 삼척에서 태백을 거쳐서 사북고안을 거쳐 영월까지 제천으로 연결하는 동서육축 고속도로가 지금 예타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을 빨리 확정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편리하게 수도권 주민들이 우리 폐광 지역을 오갈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도 이러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또한 이 예전의 태백선, 영동선이 우리 지역에는 자원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석탄의 운송 기능을 담당하는 화물 위주의 노선이었다면 이제는 관광객과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이런 여객 중심의 이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망으로 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백선 영동선의 고속화 개량 사업도 5차 철도망 계획에 넣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광 지역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고요. 또 동해는 천혜의 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경쟁력은 없는 도시와 월등히 다릅니다. 또한 동해 삼척의 시멘트 산업, 또 에너지 산업, 이런 산업들이 미래에 이제 지금까지는 석탄 중심의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수소 산업으로 에너지가 바뀐다. 이 수소 에너지 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난 한 6, 7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드디어 지난해 연말에는 동해와 삼척이 액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클러스터로 이 지정이 된 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년에 동해 삼척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해서 이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동해 삼척에 와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기업이 돈 준다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좋게 만들 때 기업은 오지 말아도 올 것입니다. 이제 이 액화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넘어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받도록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해 제가 주도해서 만든 법인데요. 우리 PPA 제도라고 전력을 직거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력 요금은 전국 어디나 단일 요금 체계입니다. 우리 상하수도는 단일 요금 체계가 아니잖아요. 가스도 도시가스도 단일 요금이 아닙니다. 원가가 반영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강점이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인데 우리는 저 멀리 낙도에 있는 수요자나 또 수도권에 있는 수요자나 비용을 많이 부담해서 공급받고 있는 수요자나 우리는 바로 발전소 옆에 있으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미세먼지 배출로 외부 불경제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요금의 직거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 있게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다시 과거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제철소를 가지고 있던 도시가 지금은 이 경쟁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다시금 산업도시로 재도약할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산업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대체 산업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이나 항만과 관련해서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예, 강원 내도 규제도 좀 푼다던가 관광 교통망을 좀 확충하는 것도 상당히 인상 깊게 들렸었습니다. 향후 22대 국회에서도 부지런히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MBC 강원 영동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원 영동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구의 이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장시간 동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또 지난 총선에서의 소회를 진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MBC 강원 영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우리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을 우리 지역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인사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박주연입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제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실천하는 일꾼을 정치 철학으로 삼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지난 7대와 8대를 거치면서 섬세한 여성 정치와 소통하는 생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삼선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만큼 시민들이 내가 뽑은 일꾼이 나를 위해 일을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묵호하고 천국이신데요. 어떤 여기 대표적인 어떤 현안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현안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망상 개발 사건입니다. 예, 본 사업은 기존의 개발 사업자인 동해 ECT의 지정 취소와 법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강원경자청은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찾고자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뜻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 1개월 연장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금년 말이 사업 기간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남아있는 그런 시간 내에 진행이 가능할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비록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 사업이 아니므로 시의 입장에서 보면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볼 때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이 동해시가 오래 기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묵호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이나 한섬의 관광 사업이나 지역 생활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사업이 정상 추진이 되어 우리 시가 한층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네. 동해시 전체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어떤 현안, 가장 중요한 현안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동해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구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논리는 기업 유치나 기관 유치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동해시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심은 정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해시 인구는 우리 80년 개청 당시 한 10만 명이 조금 넘었다가 현재는 약 8만 9천 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감소 부분의 인구가 젊은 층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이미 동해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인구의 약 22.3%가 노인 인구입니다. 현재 동해시는 많은 대기업들 그리고 공기업과 국가기관들이 있습니다. 다들 양질의 일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에 유출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을 본다면 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있어야 하겠지만 젊은이들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의 특성을 동해시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의 젊은 층들은 워라밸을 즐기는 세대잖아요. 이 말은 근무 시간을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위해 최적화해야 한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또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들, 그 일들에 그들의 열정을 쏟아내는 그런 세대들인 거죠. 그렇다면 그런 세대들의 특성에 맞게 동해시의 인구 정책과 방향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동해시에는 수소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들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일자리를 통해 유입된 인구를 지속 정주할 수 있게 해야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깨끗한 환경과 쾌적한 기후 그리고 풍부한 관광자원 및 스포츠 시설 등의 활용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더하여 문화와 예술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문화 생태계를 만들므로써 좀 더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제공할 때 젊은 층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에서 행정에서 방향을 잡고 미래를 내다보며 풀어내야 하는 동해시의 최대 현안 과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 의정 활동 계획이 어떠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의정 활동은 시민과 집행부의 가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시민분들과 약속한 생활정치, 즉 누구든지 어디든지 그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방의 주인인 주민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해결하면서 지역이 더 발전해가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실제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동해시 또한 행복하고 웃는 도시로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는 통로 마련을 위해 지혜를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 4월 10일 날 그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한 그 양양군 재선거에서 당선된 고교연입니다.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제 남은 2년의 임기를 4년처럼 여기고 열심히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시의원으로서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꼭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그 퇴직 후에 그 선거운동 기간에 그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그 예산이 없다, 또 규정이 없다라는, 또 우리들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공무원 입장에서 벗어나서 그 주민들 입장에 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제가 바꿀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그 앞장서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 운동하실 때도 소통의 해결 민원 창구가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양양에는 그 귀농 귀촌 하는 인구가 그 늘고 또 전원주택도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양에 살면 모두가 양양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 서로가 소통할 때 생각의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차이를 줄이는 소통의 해결,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민원 창구의 역할을 충실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남, 현북, 손양면이 이제 선거구이셨는데요. 여기 이 지역에서 어떤 특별한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첫째는 그 농촌 어르신들과 그 교통 약자들의 그 이동 편익을 위해서 마을 버스 노선, 또 희망 택시, 그 알뜰 교통카드 운영 등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교통 서비스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양양군으로 좀 더 넓혀서 이렇게 현안 따져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우리 그 양양군 인구수 27,664명 중에 65세 인구가 9,509명으로서 34.4%입니다. 그 이 통계를 보면서 지역 경제 악화와 인구의 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이 인구에 대한 대책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동료 의원들과 지역민들에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양양군 의회 의회 의원 구성원으로서 의원 그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또 주민들이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그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서 당선된 이양수 이철규 국회의원과 박주현 고교연 기초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당선인 모두 선거 기간에 주민들에게 내밀었던 손, 다짐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크게 세운 그림들 세심하게 고민하고 계획해서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반장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